예, 오늘 주역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1학기 때 주역 공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할게.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1학기 때 방학 특강까지 해가지고 상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하경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시간이 16시간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주역 배울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현대 1, 20년 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주역 배우는 데는 2, 3년이 걸렸습니다. 한 3년 정도 기본적으로요. 더 많이 나가신 분도 계시고 더 짧게 나가신 분도 계셨는데 일반적으로는 2, 3년 해야 주역이 한번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보냐 그러면 여기에는 32주 만에 48, 32, 8달 만에 주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를 못 나가고 이때 전체는 역경과 역전입니다. 근데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공부하신 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낸 것도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가지고 역전을 다루면 좋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역경만 합니다. 64개 괴책, 64개 괴사, 384요 효사가 역경 주역 본문이거든요. 결국 이놈을 가지고 설명해 하는 게 역전이니까. 이것만 하냐 그러면 역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역전을 징검다리 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약 정리하면 전반기에 상경 마무리했고 이번 학기에 하경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나갑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오늘 주요 원리론을 한번 점검하고 다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로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은 주역이 요런 면이 있구나. 주역이라는 큰 산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부터는 하경, 택사남, 뇌풍 함께 역경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 주역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주역이란 뭔가, 어떻게 관계 맺을까? 이렇게 5개 주제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주역이 나와 세상에 문제를 짚고 관계 맺기인데 그중에 6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천건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중천건계를 하나는 이치, 의리역 중심으로 읽는 방법을 하나 하고 하나는 이 상징, 괴효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는 의리역으로 읽어내는 방법, 상수역으로 읽어내는 방법 두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됐을 때 주역에서 일단 문자풀이가 자유로워요. 문자풀이가. 근데 의리역만 있거나 상수역만 있으면 문자풀이 자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문자풀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로 가는데 문자가 안 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두 계열을 전부 맛을 보여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에서는 어디 중심으로 가나 의리역 중심으로 갑니다. 두 개를 다 하면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합전에 8개론 이런 거 하면서 또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고 또 괴상을 항상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의리를 할지라도 상수가 49가 들어갑니다. 근데 주가 의리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의리 중심으로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수 중심으로 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의리가 타 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상수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오히려 문제예요. 자, 주역은 과연 뭘까? 예, 일반적으로 주나라에서 완성된 진리체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나라에 완성된 진리체계인데 그 내용이 뭐냐? 두루주, 보편주, 예의업술주 다 바뀐다. 이게 주역의 처음과 끝인 것 같습니다. 다 바뀐다. 주역은 뭐냐 한마디로 다 바뀐다. 그렇다면 이제 관계 맺기만 잘하면 되겠죠. 다 바뀐다. 어떻게 관계 맺을까? 그러면 관계 맺으려면 변화를 포착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원리를 읽어내는 게, 그 다음에 그 변화와 함께 가장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이 좋은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되겠죠. 이게 주역의 처음과 끝인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관계를 주역에서는 시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에 맞게. 근데 그 시라는 것은 첫째, 내가 들어갑니다. 타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하냐 그러면 이런 교실, 탁자, 그 다음에 오늘 이런 강의라는 하나의 상황이 들어갑니다. 요것들이 시입니다. 그리고 한시에 이 장소에서 시간 공간 그 안에서 나와 타인과 이 교실에서 지금 주역 강의가 열려요. 그게 시예요. 이게 시중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게 다섯 가지 시간, 공간, 나와 타인, 함께하는 대상들 그것이 어우러진 사건이 다섯 개가 맞아떨어져야 시중이니까 내시계의 시중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 변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변하고 그 다섯 가지를 어떻게 읽어서 조리할 것인가 주역이다. 자, 주역을 여기에는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먼저 이런 고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보면 시무장이라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계셨던 근데 거기서 소를 찾는다 그 말이 나옵니다. 역시 주역에서도 흉 비누라 암소를 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상우우 역이라 변화의 상황에서 소를 잇는다 이런 말이 주역에 나와요. 소가 본질 핵심입니다. 그게 불교로 가면 심우 시부도로 갑니다. 소가 나의 사태의 본질에 주역에서 나와요. 그것을 늘 길러라 좋다.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근데 언제 제일 많이 있냐? 이런 변화 상황에서 그걸 놓치기가 쉽다. 그럼 좋지 않다. 괴유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시무장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마저 절위라. 공의를 갈고 갈대를 끊는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원문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고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철저라 늘리냐 그러면 마부 작침이라 쇠 몽댕이를 갈아가지고 침을 만든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태백이가 동양 역사에 문해사에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천재적인 타고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되겠습니까? 갈고 닦아야죠. 이분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공부를 갑니다. 스승을 모시고. 근데 도중에 어렵고 힘이 드니까 따분하니까 스승한테 말도 안 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산 밑에. 그러다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노파가 새 몽댕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걸 갈아가지고 침을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 갈다 보면 된다. 그 말 듣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이태백입니다. 네, 주역 큰 산입니다. 요 세몽댕이보다 더 세몽댕이. 입산은 많이 합니다. 내식으로 하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떻게 주역의 산에서 헤매지 않고 주역의 큰 산, 봉우리, 계곡 그 안에 있는 산천초목 동식물을 알아가지고 자유롭게 서로 살리는 관계를 맺을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역은 더 그래요. 왜? 수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주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다 다룹니다. 하나 다루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주역은 원리로만 깨져요. 원리로만. 근데 그 원리를 깨기 위해서는 개별 학문을 몰라서도 안 됩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역이 깨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것이 안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배웁니까? 그 틀만 알아버리면 돼요. 주역은 틀로, 원리로 접근한다. 백날 외워봐야 필요 없어요. 그래. 이번에는 절위. 이게 바로 기존에 있었던 주역에서 새로운 주역으로의 전환. 복희 씨가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문왕주공이 드러내셨고, 요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현재 주역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게 주역 철학사에서는 공자라고 말합니다. 공자. 공자와 주역에 관련된 게 그 유명한 위편 3절입니다. 주역 책을 요즘처럼 이 책이 아니라 옛날에는 필기 도구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대나무를 짜게 가지고 거기에다가 써놓고 양이 많으니까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보관과 피워서 공부하기 쉽도록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가죽을 잘 부드럽게 다뤄 가지고 그걸 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할 때는 펼쳐서 그다음에 공부가 끝나나 그러면 똘똘똘 말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 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주역이 쉽지 않으니까 주역의 원리를 통하기 위해서 공자라는 그 당대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공자가. 그렇게 뛰어난데도 주역 공부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반복해서 보고 곱씹어서 생각했는가. 요게 세 번이나 끊어져 버렸대. 그 질긴 소 가죽을 다뤄 가지고 해놓은 묶어놓은 게 세 번이나 끊어졌대. 그게 위편 삼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마저절위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갈대위가 가죽 위자로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근데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 주역입니다. 주역을 책으로 보지 말고 주역이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정치를 하면 그 정치에 대한 설명이고, 경제면 경제고, 만남이면 만남이고, 가정생활이면 가정, 이게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주역을 그렇게 배우면, 접근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좋아요, 할수록. 근데 그냥 이놈을 딱 놔놓고, 이게 진리를 말해놨다더라. 지식인이 이거 한번 안 보면 안 된다.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머리 아파요. 다 나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그 나는 나만이 아니라 온 존재가, 온 사건이 다 나다. 자연 현상도, 사회 현상도, 인간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다 나예요. 주역 볼 때는 관점을 전환시켜야 돼요. 주역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세상 보는 눈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요거 생각만 갖고 주역을 공부하면 쉽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헤매버립니다. 주역은 너무 큰 산이에요. 선생님을 모시고도 헤매요. 음. 근데 내가 이런 식의 딱 큰 산을 그리면 홀로 가도 고생은 엄청 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소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역을 요즘에 공부 많이 합니다. 얼마 전까지 미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역에 진리가 있다 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자연과학을 하신 분이나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이나 인문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동양에서 유학 간 사람들한테 주역을 묻습니다. 지금 인류를 이끌어가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이 20세기 오냐 그러면 현대 물리학이라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불합정성 원리가 나옵니다. 모든 건 관계고 변화다. 주역과 딱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더 하나 나간 게 여기에 테두들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그, 닐스 보아 이런 분들이 당신을 드러낼 때 상징을 다 태국으로 해요. 주역의 태국. 근데 이게 1910년대예요. 1910년대 자그마치.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주역의 원리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뭐냐? 이건 천의 문제고요. 인으로 오냐 그러면 나에 대한 탐구입니다. 심리학입니다. 지금 심리학이 막강하죠. 예. 근데 그 심리학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프로이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결을 달리합니다. 주역과 호흡을 같이 합니다. 주역 독일어 번역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서문을 씁니다. 철학적 서문을. 환자 상담을 할 때 자기가 공부하는 걸 가지고 환자 상담할 뿐만 아니라 안 됐을 때 점을 쳐서 상태를 잊고 조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둘이 아니니까 모든 것은. 주역이 바로 동성상 동기상구라 이질적인 존재들은 각자성이 있지만 서로 간에 연계되어 있다. 그 원리를 융이 동시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글로 환자를 읽어낼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형태로는 둘이지만 에너지 체계로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64개 384일 중에서 그게 왜 하필 동원하는 거지? 둘이 아니니까. 뭐가 둘이 아니냐? 생명 에너지가 둘이 아니다. 생명의 원리가 둘이 아니다. 가능한 거죠. 이제 문화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 서구의 주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해가지고 서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우러 간 분들이 오히려 아 우리한테 이런 훌륭한 거 있구나.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역을 접근하기 때문에 동서양이 똑같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적으로 우리 동양이 서세 동종으로 서양한테 꿀꺽 먹혔는데 80년대, 90년대 와서 지금 2000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환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것이 결코 뒤떨어진 것만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 이게 미래 희망이야. 이런 내적 자신감에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미신의 옷을 벗고 야, 변화 관계라는 생명 살림이라는 이 진리 체계가 현대 과학에서도 최첨단 과학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미신이었는데 지금 지혜의 서로서 문명의 길
열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사상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자격 유우라 문장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역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주역은 개사전에 보면 자격자는 기유 우환원자, 주역을 지으신 분들은, 창작하신 분들은 아마도 내우 외환이 계셨나 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네 글자로 줄여서 자격유라. 주역은 뭐냐? 내우 외환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러난 책이다. 어떤 책들은 어때요? 나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근데 주역의 목적성은 뭐냐? 나의 내부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 외환, 내가 몸을 가지고서 외부 존재들하고 만났을 때 외부 사건, 사고, 이게 내부 외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로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주역은 애초부터 그것이다. 근데 크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생이라고 했는데 이때 천은 천지인의 준말입니다. 세 개의 내부에는 있다. 천은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입니다. 제일 크죠. 주역은 생사 문제를 다룹니다. 느리면 생, 노, 병, 사를, 이게 제일로 큰 내우예잖아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주역은 이걸 해결해. 두 번째는 지, 이게 사회과학이라고 했잖아요. 천은 자연과학, 그러니까 생사, 생로병사인 거고. 이게 일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지구, 이것도 생로병사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아니라 다 나라겠죠. 그럼 이 지는 사회과학으로 하면 됩니다. 정치, 경제.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흥망, 흥망성쇠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다 흥하고 성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흥망성쇠가 안 왔으면 좋은, 얼른 갔으면 좋은 쇠망이 엄청난 스트레스죠. 내외, 내우, 외환. 이 문제를 또 해결해요. 지로서 흥망성쇠를. 그 다음에는 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로병사, 흥망성쇠 함께하는 존재들과 하면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생기죠. 암과 의지와 감정, 마지막 감정 드러나잖아요. 희노애락의 문제가. 요즘에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신경정신과가 지금 역술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예요. 주역은 이 세 개 문제를 싹 아우러버려요. 이게 대한 대안 제시를 합니다. 물론 주역만이 이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동서에서 수천 년 전에 성립돼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철학 종교들, 4대 철학 종교, 이슬람까지 하면 5대 되겠네요. 종교로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우외환에 대해서 원리와 이유와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대 학문에서, 과학에서 주역과 랑데부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대안인데 주역이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색을 떨구고 갈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을 5일이라고 5개로 늘리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심신, 나의 심신의 문제, 내후야. 두 번째는 자타, 나가 인간하고 일단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나와 타인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을 잘할까?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 식물하고 살죠. 나와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그 다음에는 천인, 나와 이런 책상들, 흙, 돌, 지구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지금은 인간이 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달 날아가고 우주 가죠. 그게 천인입니다. 나와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어떻게 호흡을 할까? 네 가지 나왔네요. 이게 오리가 뭐냐? 이사의 준말입니다. 이게 원리와 현상, 원리와 작용, 이사를 두 개로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에는 내 개인으로 하면 나의 이상향, 나의 현재 상황. 근원으로 하면 원리, 현상, 원리, 작용 이렇게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사니까 나로 하면 나의 이상, 목표, 나의 현재 상황. 주역은 괴효에서 요걸 다룹니다. 요 틀만 딱 하면 아하, 역선이 이 말씀했구나. 역선이 이 말씀했구나. 역선은 두 개를 말씀했구나. 딱 들어와요. 근데 주역은 상징, 은유입니다. 시간이 그때 그러기 때문에 짧습니다. 역선은 천을 말했는데 역선은 지를 말하고 역선은 인을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다루고 있는데 다 쓸 수 없으니까 천만 말했다. 그럼 나머지 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놈으로 읽어내면 되는 거죠. 다 못 써요. 이게 구조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동시에 가요. 근데 지금 책들은 어때요? 다 써줘요. 주역은 그렇지 않는다. 하나만 정말 어려워. 이건 해결해야 돼. 그러면 두 개 써줘요. 세 개 쓴 적은 없어. 근데 실제는 세 개 쓰고 있어. 왜? 괴체. 그 다음에 상분해, 초분해하는 이것과 효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다 쓰고 있어요. 효사만 보면 다 안 써졌어요. 근데 괴체, 초분해 이렇게 효사 들어가면 싹 써진 거라고요. 그래서 의리상수가 종합돼야 돼. 의리만 상수만 돼도 안 돼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기본은 뭐가 되는다? 의리, 원리가. 그걸 드러내는 게 상수예요. 더 밑에 드러내는 게 문자예요. 근데 문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은유 비유를 해요. 은유 비유. 그러니까 용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용도 잠용이네. 두 번째 시간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게 상징 은유를 쓰는가? 동시에 이것을 삼천과 오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나로 딱 고정시켜보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이걸 다루는데 이게 원리가 과연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떤 원리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역전의 말씀을 비로와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생생지위역이라. 아까 제가 여기에서는 다 바뀐다 했는데 주역의 계사전의 작자는 생생지위역이라고 역은 도대체 뭐냐?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지금 주역을 선생님 모시고 두 번 하셨다니까 스스로 역은 뭐다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사전의 작자가 생생지위역이라 그러니까 주역은 생생지위역이라 그건 내 공부가 아니에요. 남의 공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지. 생생지위역이라고 정리해도 이건 내가 정리한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너무나 달라요. 과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식의 역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 나가면 돼요. 사유가 필요해요. 주역은 사유 없이 안 돼요. 앵무새,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주역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진 눌려버려요. 주역은 12기니까 자유롭게 날자는 건데 진 눌려서 되겠습니까? 내우연을 푸는 게 주역인데 원리론을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가? 이렇게 돼도 헤매요. 근데 이거 없으면 헤매기는커녕 거기서 그냥 못 벗어납니다. 네.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고 말한다.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주역 내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역을 이분은 생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생적덕이라는 용어를 주역은 뭐냐 한마디로 생생적덕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만들고 그걸 가는 걸 삼공삼생 삼생시중이라는 용어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낳고 낳는 것, 살리고 살리는 것을 여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의 일도 낳고 음의 일도 낳고 발생한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삶도 죽음도 흥도 망도 희도 노도 계속 생기고 생긴다. 생만 이건 긍정은 양계열, 부정은 음계열. 양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음생, 음생만 있는 게 아니라 양생. 양 속에 음 속에 양. 양이 끝나면 음으로, 음이 끝나면 양으로 계속 생기고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죠. 어떻겠습니까? 음, 양이 발생했구나. 음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이러잖아요. 아, 음의 일이 이번에는 발생했네. 이번에는 양의 일이 발생했네. 희노애락이 어떻습니까? 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희노애락이 어때요? 한 끗 차이죠. 내가 세상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계 맺을까? 살리고, 살리는 것을 역이라고 말한다. 양일 때는 양으로 살린다. 음일 때는 음으로 살린다. 근데 양인데 음으로 살린다? 내식에 살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관계 맺어야 되는데, 양으로 한다? 문제 발생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식, 관계 맺기, 그게 시, 중. 왜 주역에서 그렇게 시중을 강조하는가? 계속 변하니까. 사건, 사고가, 내우연이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주역은. 어떤 데서는 그걸 진리 아니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힘드는 거죠. 그럼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내우연이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하죠. 근데 예전처럼 내우연에 안 빠져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관계 맺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관계 맺게 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될까? 그렇죠.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 되는 세 측면이 자연히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할 건 즐겁게 하면 되고 받아들일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노력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것은 혼자, 함께 할 것은 함께, 홀로 함께, 함께 홀로.
결과는 뿌린 대로 된다. 근데 이 뿌린 대로 된다가 내가 더 힘이 외부 대상보다 강하다. 이러면 내 뜻대로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유감스럽게 외부가 더 강해요. 내가 잘했는데도. 근데 외부도 잘했으면 좋은데 외부는 나빠요. 어떻겠습니까? 음. 잘했으면 원길 무불리예요. 둘 다 잘하면. 근데 나는 잘했는데 외부가 잘 안 좋아요. 길흉 먼저 이리 갈게요. 그 원리와 상황에 맞게 하면 길, 거기에 맞지 않으면 흉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맺기를 길흉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대가 다 길하게 한다. 그러면 최고로 길한 상태로 맺었죠. 그래서 원길. 마지막 결과물이 무불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 길흉과 이 분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흉이 이 분리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길했는데 외부가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흉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 나만 했으면 이가 나와야 되는데 여가 더 강하니까 분리가 나버려요. 이제는 나는 흉합니다. 근데 외부가 나는 흉합니다. 외부가 진짜 원길하게 관계 맺고 나보다 힘이 강해요. 그럼 외부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외부도 다 흉합니다. 대흉입니다. 대흉. 관계 맺기가 대흉이니까 결과는 최고로 안 좋습니다. 변화인데 규칙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름, 일양, 지위, 도입니다. 요것을 이해하는데 제가 육생이라고 썼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동서양에 6가지 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성을 획득한 게. 첫 번째, 모든 것은 우연이다. 두 번째, 무슨 소리냐? 절대자가 판을 다 짜놨다. 뭔 소리야? 이 형이상학적 원리가 있어서 그대로 돼. 현실은 그것의 이데아의 복사야. 뭔 소리야? 물질의 변화 관계, 정반합이야.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상극 관계예요. 뭔 소리야? 모든 것은 나와 외부 대상의 관계야. 근데 단 하나도 고정된 건 없어. 이게 불교 연기법입니다. 불교 연기법하고 주역의 변화 생성론하고 비슷합니다. 다 변한다. 관계 맺기다. 근데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주역은 이 근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불교는 이 근원을 설정하면 문제니까 이걸 닦아요. 모든 것은 변하고 관계 맺기도 이건 똑같아. 근데 주역은 여기다가 그게 생명, 원리를 딱 둬요. 이걸 인정해.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걸 딱 닦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어. 불교는 근원을 항상 닦는다. 그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주역은 이 근원을 설정한다. 그리고 요놈을 가지고서 조율한다. 그래서 주역 한 분들하고 불교 한 분들하고 불교 하신 분들하고 하신 분들이 주역하고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변화 관계론이라는 거. 그거 뿌린 대로 결과를 맺는다. 그 대표적인 게 서산 스님. 이분이 유불선을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근래 탄허 스님. 이런 것 때문에 불교했는데 여기에 주역을 좋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생생지위역을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첫 번째 변한다. 두 번째는 홀로가 아니라 관계 맺는다. 그 다음에 그것의 근것은 살아있다. 생명 철학.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면 살림의 철학이 주역인 것 같습니다. 주역을 변화의 철학이다. 관계의 철학이다. 생명의 철학이다. 살림의 철학이다. 관,
아니,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변, 관, 생, 살. 이건 이제 제가 나름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역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주제가 나오면 내 입장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동서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봤나 해서 현재 나는 이렇게 본다. 왜? 생각도 어떻습니까? 변하니까. 이게 진리하면 문제죠. 지금 나는 이렇게 본다. 근데 장단점은 이런 것이 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길은 그 원리와 상황에 맞게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이 서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길입니다. 거기에 어긋나고 나만, 우리끼리만 좋은, 그리고 다른 존재는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흉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은 계속 하면 좋고 흉은 알아채서 고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정으로 나온 게 회린입니다. 회린. 회는 후회할 회, 인은 인색할 린. 이때는 꾸밀 인자로 보는 게 좋습니다. 꾸밀 인자로. 내가 흉한지를 알아챘습니다. 그러면 안 다음에는 곧바로 고쳐버립니다. 그게 회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참회, 기독교에서도 회계라고 말합니다. 흉에서 길로 넘어가는 방법, 회입니다. 반성, 알아차림, 실천. 그러면 이제는 길은 계속 해야 되는데 길에서 흉으로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왜 그러는가? 인 때문에 그럽니다. 내 방법이 옳아. 근데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일에 접근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바로 회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뭘 하냐? 이게 파자의 묘미입니다. 글자를 깨뜨려서 의미를 읽어내는 게 파자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문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꾸밀 문이라고 보면 좋다겠잖아요. 인쇄갈림. 말로 합리화하는 것. 이게 꾸미는 거예요.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았잖아요. 그럼 딱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걸 말로 합리화해요. 꾸며요. 이게 인이에요. 부끄러울 인. 그러면 다칩니다. 인쇄갈 인. 그래서 마지막에 가냐 그러면 주역에서는 이 기둥해린을 알아서 이제는 계속 좋은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좋다. 그게 우리 조선 500년에 안방에 걸린 가운 중에 제일 많이 걸린 가운이. 그다음에 이 영속된 집안에 안방에 제일 많이 걸린 가운이 주역에서 나온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랍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뒷날 넉넉한 경사가 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줄여버리면 적선여경입니다. 선을 계속 쌓은 집, 쌓을 적자가 중요합니다.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 나만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들이 서로 자유행복, 평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합니다. 적선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는가? 여경이거든요. 여자가 천하의 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관계 맺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상대가 잘 맺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오겠죠. 근데 그게 관계가 잘 안 맺으면 지금 오지 않고 나중에 와요. 그래서 나머지 여자예요. 미래 여자예요. 나중 여자예요. 적선적이 곧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곧바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세 시점으로 온답니다.
곧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오는 경우가 있고요. 돌아가시고 난 경우가 있대요. 살아생전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그때 사람들이 평을 한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서 그 사람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때도 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숨겨진 건 없다. 시간이 지나면 미래 역사에서 평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여자입니다. 첫 번째 시간성, 두 번째는 공간성으로 하면 나머지 여 넉넉할 여자예요. 내가 뿌린 그대로 원금만 오는 게 아니라 이자 쳐서 온다. 그게 나머지 여 넉넉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조와도 구조도 항상 길하게 관계를 맺겠죠. 근데 요 사실을 아는데 확신에 차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유혹이 오거나 너무나 극심한 내부 예언이 온다. 그러면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흉이나 인외 관계 맺기를 하겠죠. 일시적 성취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3시간으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적선여경. 그래서 천자문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적선여경, 적악여악이라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주역은 실천으로 뭐냐? 기륭해린을 알아채가지고 적선하는 겁니다. 적악은 알아채서 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64개 384요다.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서 주역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 주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관계 맺을까? 제일 중요한 6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관문, 처음과 끝인 중천검계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